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배웠던 거에 이어서 또 아니지, 어제 배웠던 거를 좀 활용해서 뭔가 하나를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과제입니다. 어제 우리 3차 메뉴 진행했고요, 트랜지션까지 진행을 했고, 또 뭐 있냐, 픽스드라고 하는 개념도 좀 배웠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런 걸 만들 거예요. 이런 걸 해볼 거고, 또 이 본문 컨텐츠의 이 내용 자체는 사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얘죠. 여기 봤을 때 화살표가 있다라는 게 여기에 뭔가 숨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열었을 때 모양이 바뀌고, 그리고 여기 뒤에 플러스가 써 있는 것들은 이 메뉴 아이템 밑에 추가로 메뉴가 더 있다라는 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업도 좀 하고, 그리고 마우스 올라갔을 때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다음 메뉴 나오게, 그리고 다음 메뉴에 또 다음 메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메뉴 개수는 뭐 꼭 4개여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느낌.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한번 해보죠. 하나하나 좀 가볼 건데, 일단은 봐주시고,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름의 클래스로 div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스테이터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또 클래스로 div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에 div를 2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사이드바 안쪽에다가 메뉴를 만들 건데, 일단은 스킵. 그 상태에서 얘한테는 이걸 사용해서 얘를 만들 거고요. 이거 미음 한자 아시죠?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까 여기서 보셨던 화살표 모양 이거예요. 이거를 텍스트로 표현하려고 그냥 이렇게 쓴 겁니다. 얘를 가지고 지금 이 효과를 좀 내볼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 일단 이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노멀라이즈 먼저 해줄 거고요. 그리고 A도 이렇게 노멀라이즈 2개 해놓고 밑에서 좀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은 얘가 마우스로 올라갔을 때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리고 마우스가 떨어지면 모양이 좀 작죠? 그럼 지금 얘는 뭔가 변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할 때의 속도를 보시면 딸깍이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트랜지션이 사용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 자, 사이드바한테 일단 너비 300픽셀 줄 거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일단 200으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얘를 보면 이 사이드바, 이 친구의 높이가 어때요? 화면을 꽉 채우고 있죠? 우리가 여기다가 높이 100% 줘봤자 이런 거 안 된다는 건 어제 겪어봤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유령으로 만들어야겠죠. 포지션 사용해서 3령, 4텀령 늘려줄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효과를 좀 줘볼까요? 일단 얘가 그 줄어들었다 커졌다 하는 걸 하기 전에 마우스 올라가면은 얘가 바뀌는 거, 이걸 먼저 좀 신경을 써볼게요. 그럼 일단 사이드바에 호버하는 상황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처음에는 얘 혼자 나오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나와야 돼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 번째 건 가려놓긴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씩만 나올 거니까. 첫 번째 상태에서는 얘를 먼저 가려놓고 시작을 한다. 그 다음 접근 방식. 가려져 있던 게 마우스가 올라가면 일단 디스플레이가 블락으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근데 바뀌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다시 디스플레이가 논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게 교차로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마우스가 떨어졌을 때는 얘가 다시 디스플레이 블락이 되면 되는 거고. 그거 해줄 겁니다. 자, 사이드바에 호버를 했을 때 그 자식으로 있는 스테이터스 아이콘에 자식으로 있는 div인데 첫째, 그리고 이거랑 같은 개념으로 하나 더, 이번엔 막내. 둘밖에 없으니까 첫째랑 막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또 있었다면 NTH 차일드를 써줬어야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거 일단 아까 봤던 순서대로 가자면 호버를 안 한 상태에서 얘는 디스플레이가 논이어야 된다. 그죠? 백그라운드를 좀 씌우면서 볼까요? 어차피 지금 안 보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첫째 같은 경우도 하나 그냥 빼서 이건 빼고 얘를 백그라운드를 좀 입혀봤어요. 얘가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확실하게 보려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가 올라갑니다. 지금 첫 번째 호버 상태예요. 지금은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호버가 딱 되면 첫째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디스플레이가 논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둘째한테는, 막내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락. 이렇게. 상황 이해되시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냥 써먹는 것 뿐이죠. 그러면 이 친구 지워주고 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쟤를 좀 오른쪽으로 옮겨야 되겠네요. 이 친구를. 정렬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정렬은 누구한테 뭘 줘야 돼요? 지금 이 텍스트 얘랑 얘를 이 두 개를 여기 왼쪽에 붙어 있는 걸 오른쪽 끝으로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열렸을 때도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우측 정렬을 시킬 겁니다. 누구한테 뭘 줘야 될까요? 아, 저장 눌렀다. 누구한테 뭘 줘야 되죠? 우리 지금 태그 상황은 이게 전부인데. 방법은 많아요. 텍스트 얼라인도 어쨌든 이네릿을 예스로 물려봤기 때문에 방법은 다양합니다. 얘한테 줄 수도 있겠고, 얘한테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얘를 찾아가서 줄 수도 있겠고, 방법은 다양하죠. 자, 누가 가장 효율적이에요? 사실 지금 상황이면 얘한테 주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지금 다른 거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얘한테 줘버리면 얘는 최상위로 묶어있는 애인데 얘 때문에 밑에 있는 애들 다 바뀔 거잖아요. 그럼 바뀌어있는 애들 다시 자리 잡으려고 우린 또 줘야 되고, 근데 실제로 우측 정렬을 해야 되는 건 얘네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린 찾아가서 줄 겁니다. 상황에 따른 효율을 잘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이 친구를 찾아가서 여기선 div 뭐 첫째 막내 이런 고를 필요 없겠죠? 어차피 공통으로 들어가면 되니까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동했어요? 이동은 했는데 얘가 조금 너무 붙어있죠? 여기는 살짝 좀 위치를 잘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딱 붙어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얘는 패딩으로 줘야겠죠? 얘는 마진이 안 되는 이유 뭐예요? 밖에서 밀어봐야 아무리 밖에서 밀어봐야 의미는 없으니까 안쪽에서 밀어야 얘가 안쪽에서 여백을 가질 거잖아요. 그죠? 얘는 10 너무 많다. 5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떨어졌죠? 자, 그 다음 이제 얘랑 유사해지려면 일단 마우스 올렸을 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일단은 여기서 사이즈를 그냥 고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300픽셀이라고. 얘는 진짜로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까요? 제가 지금 이거랑 똑같이 만들려는 상황인데 얘처럼 얘가 초기에는 이만큼의 너비를 가지고 있다가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그 뒤에 이만큼의 너비를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일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 질문만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하자면 얘가 이렇게 좁았다가 진짜로 이렇게 커지는 상황이면 얘가 들고 있는 이 메뉴 아이템들은 좁아 있을 때 어떻게 나와요? 좁혀 있는 대로 나오겠죠. 그럼 다 깨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너비가 좁았다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너비는 그냥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이 너비를 가진 이 공간 자체가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일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좌우로 어떻게 움직여요? 자, 우리 이 상황에서 이 사이드바라고 하는 이 친구 우측으로 어떻게 움직여요? 우측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 라이트 0 주고 안 가죠? 아, 갔네? 너비가 있는데? 레프트가 없어서? 오케이. 이렇게 보낼 수 있지 않나요? 이거 라이트 이런 거 쓸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유령이니까. 유령이랑 화면 기준으로 움직일 거니까.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상황. 그러면 자, 레프트 0. 촉이랑 같겠죠? 우리가 바디 마진 끄고 시작했으니까. 자, 근데 이 상황에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라이트를 지금 100%만큼 밀면 이게 어디로 가요, 얘? 이 사이드바라는 영역? 늘어나는 게 아니죠. 왜 오른쪽에서부터 100% 미는 거니까 얘 안 보여요. 왜 안 돼? 얘 어디 갔어요? 우리 어제 해봤잖아요. 3차 메뉴에서 100%를 밀면 지금 내가 밀겠다고 한 방향에서부터 100%만큼 밀어버리니까 얘는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 갔어요? 여기 어딘가 숨어 있겠죠?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입니다. 화면 기준 10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얀색 화면을 최대로 밀어냈으니까 절대로 못 보죠. 그럼 100%가 아니라 90%면 아이고 900은 너무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간 이쪽 영역, 우리가 눈에 못 보는 이쪽 영역으로 얘를 밀어버릴 수 있어요. 왜? 유령이니까. 유령이니까. 유령이면 우리가 어거지로 부모로 가둬놨다고 해도 그 부모조차도 어거지로 밀어낼 수 있는 거였고 위치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애초에 유령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스타일 속성이 포지션이었잖아요. 위치 잡기.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죠. 그럼 이걸 써도 될 거고, 근데 이걸로 퍼센트를 이쁘게 맞춰주기가 힘드니까 레프트를 활용해서 마이너스를 줄 겁니다. 한 100픽셀 줘볼까요? 들어가죠. 방금 라이트 100%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가능하면 적어도 이쪽 반대편에서 마이너스로 당기는 것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200 더 들어갈 거고. 우리가 애초에 너비가 300이었죠. 그럼 우리는 얘처럼 가려면 생각보다 조금만 남겨놓고 다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한 200, 80 너무 같고 70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그쵸? 괜찮죠?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일단 레프트를 270 픽셀만큼 왼쪽으로 마이너스로 밀어가지고 얘가 초기 상태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올라가면 뭐가 돼야 돼요? 나와야 되죠. 근데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뭘 사용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너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동만 한 거니까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꺼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꺼내올 때는 원래 모습 그대로 나오려면 레프트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럼 사이드바에 호버했을 때 레프트를 0으로 돌리겠다. 그러면 이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변할 거니까. 이해되시죠?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근데 너무 딸깍딸깍이에요. 그죠? 부드럽지 못해요. 자, 부드럽게 할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 보시면 커질 때 부드럽고 빠질 때도 살짝 부드러워요. 둘 다 공통으로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누구한테? 호버가 아니라 그냥 얘한테 준다면 가능하겠죠. 트랜지션 레프트라는 애를 2초 한번 줘볼까요? 아주 부드럽죠. 근데 너무 부드럽죠. 답답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이렇게 길게 안 써요. 1초만 해도 사실 이것도 답답해요. 왜? 300픽셀만큼 1초 동안에 나와야 되니까. 아까보단 낫지만 아직 좀 뭔가 얘보다는 훨씬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훨씬 매끄러운데 문제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린 더 줄일 거예요. 0.5. 0.5는 이렇게. 근데 이것도 좀 답답한 것 같은데? 저는 체감이 좀 그래요. 더 줄여야겠다. 0.3. 이게 딱 깔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래서 실제로 1초 안 넘긴다라 그랬고 보통 0.5초, 0.5초대에서 거의 끝나는데 0.5초 밑으로도 이렇게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돌아다니다가 보는 이 정도의 속도감은 다 0.3초에서 0.5초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트랜지션 속성까지 줬고 그 다음 뭐 줘야 돼요? 배경색이랑 글자색 바꿔줘야겠죠? 여기서는 블랙이었지만 여기서는 배경이 블랙이니까 얘가 블랙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로 바꿔주는 거. 얘는 누구한테 줘야 되죠? 호버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얘한테 줘야겠죠? 그러면 바뀔 거고 문제 없죠? 이런 느낌. 자,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움직이는 이 구조는 완성을 했네요. 그럼 이제 메뉴 만들면 되겠네요. 우리 메뉴는 어제 많이 만들어 봤고 어제 만들어 봤던 메뉴랑 다른 점은 뭐예요? 어제는 일자에서 세로로 내려오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세로로 있던 애가 가로로 늘어나는 느낌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아직 안 배워서 하면서 이걸 같이 배울 건데 이거 말고는 어제 했던 거랑 사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위치만 다른 거예요. 위치만. 이렇게 생겨먹은 애가 밑으로 메뉴를 뱉을 건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애가 옆으로 메뉴를 뱉을 건지 이것만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메뉴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스테이터스 아이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친구를 가두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클래스였으니까 이 밑에다가 내비 얘는 메뉴 박스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고 그 안에 UL 그리고 그 안에 li 일단 4개 그리고 각각 자식으로 a가 있을 거고요. 여기가 1차라고 했나? 1차네요. 일단은 이렇게 먼저 만들게요. 왜냐면 지금 2차 메뉴 아이템이 있는 애도 있고 없는 애도 있잖아요. 이거 그냥 같이 생각하려고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워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해놓고 나중에 추가하고 싶은 애만 추가해도 되고 어차피 이만큼의 젠코딩 짜서 한번 넣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걸 만들어 줬고요. 그럼 이제 얘네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1차 메뉴를 먼저 완성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거 작업할 때 계속 호버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이거 잠깐 이렇게 하고 해도 돼요. 그리고 얘도 잠깐 빼면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작업한 다음에 얘네만 살리면 이거는 어차피 메뉴 작업한 거에 영향을 안 줄 거니까. 그죠?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안 주죠. 이거는 의미가 없지. 사이드바한테만 들어가 있는 거니까. 물려주는 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일단 얘를 좀 볼게요. 1차 메뉴 우리 뭐 해야 돼요? 네? 벽에 붙어 있는 거 글자끼리 뭐 어쨌든 그거를 해결하면은 패딩을 준다는 얘기가 될 거고. 뭐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요거랑 본다면 글자가 조금 진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패딩을 줄 때 왼쪽 여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 이게 지금 그 줌이랑 녹화 때문에 여기가 잘 안 보여서 끝까지 떨어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해보죠. 그러면 사이드바에 좌식으로 있는 메뉴 박스에 우리가 1차 메뉴 만들기를 생각을 해보면 원래 1차 메뉴 수준, UL 수준에서 건드려야 되는 게뭐 색깔 입혀야 돼, 뭐 얘를 인라인 블록으로 바꿔야 돼, 뭐 이런 거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필요 없죠. 왜? 그 구조가 아니니까. 지금은 줄바꿈을 오히려 해야지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LI들이. 그쵸? 그러면 옵션, 그 상황 스타일 속성을 부여할 때 그런 차이점들만 좀 캐치를 해가면서 부여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UL한테 줄 게 딱히 없어 보여요, 저는. 그리고 메뉴 아이템한테는 있나요? LI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1차 메뉴 만들 때 LI한테 인라인 블럭 줬어요. 그거 말고 준 거 없어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죠. 줄바꿈 하는 게 맞다고. 인라인 블럭 주면 안 되잖아요. 뭐 줘봤자 올라가진 않겠지만, 왜냐면 어차피 부모의 그 너비가 고정되어 있어서 공간이 좁아서 올라가진 않겠지만, 줄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누구 줘야 돼요? 1차 메뉴에서? A를 찾아가겠죠. 바로 A한테 갈 겁니다. 이 1차 메뉴와 1차 메뉴 아이템을 스킵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A한테 왔어요. 얘한테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 블럭 주고 패딩 줬었죠. 이런 거. 얼추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글자가 좀 굵은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폰트 웨이트 볼드 같은 것도 하나 줘볼게요. 괜찮은 것 같고. 나 일단 1차 메뉴에서는 딱히 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1차 메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럼 아까 여기 주석 걸었던 거 얘네 풀면 됐죠? 쉽죠? 우리가 배웠던 거 그냥 쭉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2차 메뉴 만들고 이제 뭐 나오는 것도 할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 좀 할 건데, 자, 글자 크기를 좀만 키울까? 이거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기분 탓인가? 이게 지금 얘는 이쪽이 있는데 얘는 지금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만큼이 있다고 치면 이것 때문에 더 크다고 느껴지는 거, 작다고 느껴지는 건가? 일단 뭐 그냥 해보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폰트 사이즈를 건드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네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길이가 막 여기까지 된대요. 그러면 이거 줄어들면 보여요, 여기.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게 그대로 왼쪽으로 이동만 한 거기 때문에 컨텐츠가 여기까지 튀어나와 있다? 그럼 이거 여기 보입니다. 실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막 이런 게 붙었다. 더. 내려갔어요. 줄바꿈을 해버렸어요. A잖아요. 언제까지 내려가 있을 거야?
보이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가 여기에 넣어야 되는 텍스트가 길다. 그럼 뭐 하면 돼요? 고정된 너비를 키우고 더 넣으면 돼요. 상황 봐가면서 그냥 조절하면 돼요. 네, 이게 이제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작업하다가 뭔가 여기에 글자가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글자가 있어 버렸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개념을 배울 건데 네, 먼저 이것부터 하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일단은 2차 메뉴가 있는 애들한테만 플러스를 준다 이런 개념 무시하고 이 플러스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 있는 이 부분만 한번 따져볼 거예요.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씌우고 있는데 누군가가는 드래그가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네, 이런 기호들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들어간 텍스트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어제 그 오버플로우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다룰 때 엘립시스라고 하는 설정을 주면 점점점이 찍히는데 얘는 드래그가 안 먹는다라고 했어요. 왜? 직접 부여한 텍스트가 아니었으니까. 그죠? 얘도 그러한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엘립시스는 점점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준 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아닐 거예요. 얘는 그리고 뭐 지금 넘치고 있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엘립시스처럼 텍스트로 직접 부여된 게 아니어서 드래그가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얘를 보고 판단할 때, 내가 여기다 타이핑을 해서 태그에 넣는 게 아니겠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판단의 기준은 그렇게. 그리고 사실 제약이 없다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이걸로 까보면 돼요. 선택자 모드로. 이거 사용해서. 그럼 뭐가 들어가는지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 이런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지금 1차 메뉴 아이템이니까 근데 참 이거 안 했군요 우리. 호브했을 때 바뀌는 거 이것만 마무리하고 가죠. 얘는 반대가 돼야 되죠. 블랙으로 가고 얘가 화이트로 가고 그래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러고 메뉴 아이템을 찾아갈 거예요. 이 친구한테 아니야, li한테 줄 게 아니라 a한테 줘야 돼요. a한테. li는 메뉴 아이템이고 a가 직접적으로 텍스트를 가진 애들이니까 이렇게 줄 겁니다. 이렇게 줄 건데 여기에 제가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런 걸 쓸 거예요. 자, 이게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다르죠. 일단 우리가 방금 위에서 쓴 호버도 땡땡 콜론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A한테도 콜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콜론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들어가 있죠. 그쵸? 자, 이 콜론 두 개는 가상 요소 선택자라고 하는 친구인데 막 엄청 깊게 이해할 필요까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쓰려고 하는 이 애프터 얘를 쓸 거면 콜론 두 개를 써야 된다라고 아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거 제가 알려드리고 나서 해보실 때 나 콜론 하나 썼는데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돼요. 코드펜에서. 코드펜에서 되는 거예요. 이 가상요소 선택자라는 걸 코드펜이 그냥 하나든 두 개든 인식해버려서 그냥 그래서 가능한 거지. 원래는 두 개가 맞습니다. 애프터를 쓸 때는 두 개. 호버나 뭐 마우스 오버, 마우스 엔터 이런 친구들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상 선택자라는 이름이 맞나? 한번 쳐볼까요? CSS 가상 선택자. 지금 가상 선택자라고 해서 비포 애프터가 나오고 있는데 가상 요소 선택자 뭐 이렇게 얘기가 하고 그러면 이거 쳐봅시다.
쟤도 뭔가 이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이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이 친구는 가상요소 선택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를 줄 때 이렇게 쓴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 먼저 보여드릴 건데 자, 제가 애프터라고 하는 가상요소 선택자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나 박았고요. 써주고 나서 안에다가 컨텐츠라고 하는 속성을 부여했어요. 그리고 ASD라는 문자를 그냥 임의로 넣었죠. 그러면 지금 얘는 어떻게 적용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다 호버를 하면 이제 얘가 나타날 건데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 있을지 상상을 한번 해보실래요? 얘는 어때요? 우리가 만들어낸 태그에 직접적으로 부여한 텍스트는 여기까지예요. 그죠? 숫자 넘버링 매긴 것까지. 그리고 그 뒤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이 애프터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이 A라고 하는 애한테 줬죠. 그럼 이 A 바로 뒤에 와서 붙어요. 근데 그 뒤가 개념이 여기가 아닙니다. 자, 제가 방금 A의 뒤에 와서 붙는다라고 한 게 A 바깥, A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이제 애프터가 영향을 끼쳤나?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애프터라는 그 가상요소 선택자를 부여한 태그가 누구예요? A죠. 우리가 그동안 호버 같은 거 쓸 때도 A한테 호버했다 그러면은 A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애프터를 A한테 달았기 때문에 A한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근데 A를 벗어난 뒤에 적용이 된다?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그 A라는 태그를 선택하지 않은 건데 선택하지도 않고 얘한테 영향을 어떻게 주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와서 애프터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A 태그 끝나기 전. 이해되실까요, 이거?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얘를 합치고, 아, 반대가 됐네. 자, 우리가 이제 개발자 도구 같은 것도 많이 까볼 건데, 얘가 일반적인 이렇게 그 F12 눌러서 들어왔을 때, 얘는 호버를 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애고, 셀렉트 모드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얘 누르고 여기 가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우스 올려서 호버 시켜놓고 컨트롤 쉬프트 C 누르면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골라보면 자, 지금 A 태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텍스트가 들어있고요. 그 안에 보면 애프터가 있죠. 그러니까 A 태그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한 번 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상요소 선택자로 쓸 수 있는 애프터 말고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있는데 비포예요. 그럼 얘는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여기. 그죠? 딱 그 차이만 있습니다. 비포랑 애프터. 뒤에 있을 거야, 앞에 있을 거야. 그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얘니까 얘는 뒤에 있는 게 맞죠? 애프터를 썼겠죠? 그쵸? 그래서 애프터를 쓰는데 지금 공통으로 다 들어가요. 얘한테 제가 이런 걸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 나오겠죠? 문제 없죠?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아직 2차 메뉴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그냥 강제로 박았잖아요. 이거 박았는데 이제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 근데 이제 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이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왜? 2차 메뉴가 있냐 없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 말이 결국 자식이 있냐 없냐를 본다는 얘기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만들 겁니다. 누구는 2차 메뉴가 있고 누구는 없고 이런 식으로 좀 가볼 거예요. 여기는 3개만 하고 얘를 하나 복사해 놨다가 뭐 이제 아예 3차까지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냥 랜덤으로 막 넣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생각해서 넣는다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5개 해볼까요?
그리고 2차 여기도 좀 넣어볼까? 이렇게 규칙 없이 넣을 거라서 여기 2개만 한 번에 못 쌓아요. 이런 거는 나눠서 쌓아야 돼요. 얘는 여기는 정석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하던 거 4개에 4개. 그리고 3 얘랑 비슷하게 그냥 3은 비워놓고 4에다가 여기는 7개 막 이렇게 많이 만들어 보죠. 3차 없이. 자, 그럼 이제는 2차 메뉴, 3차 메뉴 이런 애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엄청 많죠? 자, 이제 이거 디자인 작업도 할 건데 일단 하기 전에 이거 해결을 좀 하고 갑시다.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선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자식이 있는 1차 메뉴면 자식이 있는 1차 메뉴 아이템이면 이 플러스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처럼 자식이 없는 1차 메뉴 아이템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게 안 나와야 되고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 우리가 여기다 하드코딩으로 하나하나 다 박아줄 건 아니잖아요. 막 누구 뭐 1차 메뉴 아이템 1은 자식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펄스트 차일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놈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네? 자, 우리 CSS에는 자식이 있는 애만 골라줘 라고 하는 선택자가 없어요. 대신에 그 반대 개념이 있어요. 올리 차일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독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자식이 없는 애를 선택할 수 있어요. 얘가 오로지 독자인 애들만 골라줘요. 이 옵션을 준다면 해당 태그인데 해당 태그에 점점 콜론 박아가지고 올리 차일드 주면 독자들만 선택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잠깐만 A한테 올리 차일드를 줘야지. 자, 그리고 애프터는 이 뒤에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독자한테만 애프터를 쓸 거고 걔한테 콘텐츠를 이렇게 넣겠다라고 한 거예요. 백그라운드 컬러도 하나 줘볼까요? 지금 초록색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왜 얘만 골라졌어요? 독자니까. 이 1차 메뉴 아이템 3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태그 구조상 얘만 2차 메뉴가 없어요. 여기. 얘만 혼자예요. 1차 메뉴 아이템들 LI 4개 중에 봤을 때 독자인 애는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1차 메뉴 아이템 텍스트한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플러스라고 하는 얘만 초록색이 씌워져 있죠. 왜? 우리 지금 걔까지 골라 놓은 거니까. 애프터. 독자인데 이렇게 자식 관계 타고 들어와서 A 태그인데 얘가 독자야. 그리고 그 걔한테 애프터 줄 거야. 콘텐츠 들어갔고 걔한테 백그라운드 입힐 거야가 된 거예요. 이거 얘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에 딱 정반대 상황이에요. 우린 자식이 있는 애만 고르고 싶은 건데 독자만 골라줬어요. 그럼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이 개념을 뒤집으면 되겠죠. 어떻게? not. 우린 not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의미를 반전시킬 수 있으니까. 이렇게 not only child. 그럼 not이 only child라고 하는 걸 부정시켜서 자식이 있는 애들한테만 플러스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지금 3한테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럼 여기서 이 모양까지는 해결이 됐네요. 그러면 실제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마우스 이 모양이 바뀐다. 이거는
그냥 호보 해서 애프터를 컨텐츠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이제 빼고 호버 이렇게. 이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까지 영역이 1차 메뉴로 같이 잡혀가지고 지금 마우스가 호버가 좀 이렇게 되는데 바뀌죠? 잘 바뀝니다. 없는 애는 없는 대로 그냥 그대로고. 얼추 많이 비슷해졌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실제로 2차 메뉴 지금 밑에 쭉 깔려있는 애들 안 보이게 했다가 옆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것까지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어제 3차 메뉴까지 해봤을 때 2차, 3차 들어가면서부터는 추가되는 CSS가 많은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끊어가면서 작업하고 몇 가지만 추가해주면 끝났죠.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러면. 자, 일단 여기까지